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 지난해 했던 상장 적격성 심사의 결과가 이달 안에 나옵니다. 주주들이 애타게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내일이 신라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 즉 시장위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에 돌입합니다. 앞서 신라젠은 전 임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올해 초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 즉 기심위가 상장 폐지를 의결했으나 이후 2심격인 시장위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개선 기간이 종료되면서 신라젠은 지난달 초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고 당장 내일 3심제 격인 시장위를 다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시장위가 신라젠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상장 유지, 그러니까 거래 재개, 그리고 상장 폐지, 심의 속개 또는 6개월 이하의 개선 기간 부여 등 4가지인데요. 만일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온다면 신라젠은 이의 신청을 제기해 다시 시장위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상장 폐지나 거래 재개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3심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데 4심, 5심 이렇게도 갈 수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은 3심인데 그 이의 제기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한 번 더 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늘어날 수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25일에 결론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 2019년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던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인보사의 주 성분이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밝혀지면서 식약처가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이어진 건데요. 이후 기심위와 시장위는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 각각 상장 폐지 의결을 내렸고 이의 제기 등으로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난 후 올해 2월 시장위가 다시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임원의 27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 1월에 이어 지난달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고 시장위는 오는 25일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미 코오롱 티슈진은 시장위로부터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만큼 추가 개선 기간 부여는 불가능하고 상장 유지, 상장 폐지, 심의 속개 등 3가지 선택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티슈진은 추가로 횡령 사고가 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기간이 또 나왔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국이 조금은 더 관대하게 이 사안을 지금 취급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이번에 어떻게 날 것이냐. 거래소 쪽 분위기가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일단은 한국거래소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인데요. 우선 당장 내일 열리는 신라젠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들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선 그 어떠한 말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다만 장 마감 후 회의가 시작돼 저녁 늦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과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내일 저녁 늦게나 나온다. 신라젠 측에서는 좀 기대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우선 신라젠 경우도 좀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인데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신라젠의 거래 재개를 점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미 신라젠은 경영 개선 계획 가운데 이사진 교체와 연구인력 확충 등 다양한 개선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가장 관건으로 여겨졌던 신규 파이프라인 추가에 최근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신라젠과 마찬가지로 코오롱 티슈진 역시 개선 노력이 이어진 만큼 거래 재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과 올해 8월 7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한 데 이어 지난 8월엔 3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재무 건전성을 보완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을 다시 개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전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나선 점도 이 두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 7일에 큐리언트라는 제약사죠. 여기도 상장 거래 재개가 결정이 났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아서 상패 심사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이 두 곳하고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재개 후에 이틀 동안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신라젠이나 티슈진 같은 경우도 재개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주주들의 어떤 추가적인 손실 같은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두 종목에 돈이 묶여 있는 주주들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얼마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두 기업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두 기업에 투자한 국내 소액 주주는 무려 23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6만 명이 넘는 신라젠 소액 주주들은 과거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고 오늘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들 소액주주들의 이제 명운이 걸린 만큼 거래소도 많은 고심을 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진언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 기업은 이제 과거 국내 증시의 대표 바이오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때문에 결과에 따라 자칫 제약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투자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네. 이 한 번 잘못 물리면 이제 길게는 뭐 3, 4년씩도 돈이 묶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섹터 전반에 좀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3심까지 심사가 계속 지난하게 이어진다고 하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돈도 묶이고 또 피가 마르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이렇게 거래 정지 상태가 길어지는 이 상패 제도 어떻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좀 이게 뭐 짧게 해야 된다 아니면 길게 해서 해야 된다 뭐 양쪽 다 말이 이제 어느 한쪽이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처럼 이제 상장 폐지 심사를 이제 길게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소액주주의 이제 피해를 구제하려는 목적이 훨씬 더 강한 게 사실인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제 기업들이 위기에 봉착했고 이게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상장 폐지 요건 완화도 이제 투자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시행됐다는 설명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반면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 제도 완화가 오히려 좀비 기업들을 구제해 투자자에게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부실 종목이 오히려 주가 조작이나 투기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장 폐지 우려 기업,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좀비 기업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이제 해외처럼 2부 시장을 새로 만들거나 현재 운영 중인 이제 장외 시장인 KOTC 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